네, 금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금융위원회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년간 금융개혁을 통해서 금융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아울러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금융당국이 먼저 변화해서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1,300여 개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약 1,600여 개의 건의를 해결하였습니다. 금융개혁으로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이 시작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핀테크 등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출시되었습니다. 특히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일괄해서 해지 이체할 수 있는 계좌 이동 서비스는 출시 14개월 만에 1,000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그런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융은 우리 경제의 혈맥입니다. 실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서민층의 자활과 재기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기술력에 기초한 새로운 대출 관행인 기술금융 공급 잔액이 2016년 58조까지 증가하는 등 시장의 원활히 정착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으로 약 56만 명의 빚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을 연간 5조 2천억 원까지 대폭 늘렸습니다. 2017년도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주가, 금리 등의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습니다. 전문가, 국민들께서도 가계부채 관리, 금융개혁, 서민금융 강화 등을 내년도 금융 분야의 중점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완화 등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을 그 어느 해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위험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응, 민생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라는 3대 전략하에 12개의 중점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금융시장 위험 요인에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위험은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 업권별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상시화해서 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회사채 유동화 보증 프로그램, 채권시장 안정펀드 등을 통해서 금리의 급격한 변동을 최소화하고 기업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서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나누어 갚는다는 일관된 원칙을 가계부채 모든 부분에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7년도 고정금리 목표를 당초 42.5%에서 45%로, 불안상한 목표는 50%에서 55%로 높여서 추진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여신 심사 방식을 선진화할 수 있는 로드맵도 마련하겠습니다.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규모와 일정을 감안해서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총체적 상환 능력 심사 제도, 즉 DSR을 우리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세입자, 분양주택 입주자 등 가계부채 취약 부분에 대한 맞춤형 상품을 공급하여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채무자의 책임을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가액에 한정하는 책임 한정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제출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내 집 연금을 개선하여 고령층의 노후 보장 제도로서의 실효성도 높이겠습니다. 자영업자의 생계에 필요한 자금은 적게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차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보다 정교히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은 확대하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금뿐만 아니라 경영 노하우 전수, 재무관리 등 컨설팅을 함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영업자가 사업에 실패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재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구조 조정은 일관된 원칙 하에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별 잠재 리스크를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하고, 채권금융회사가 상시적인 신용위험 평가에 기반해서 개별 기업의 구조 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채권금융회사의 신용위험 평가 그리고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겠습니다. 채권금융회사가 중심이 되는 현재 구조조정 체계를 보완할 새로운 구조조정의 틀을 마련하는 것도 올해 중요한 과제입니다. 금년 3월 회생법원이 출범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워크업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합친 프리패키지드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에 의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도 활성화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신용위험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선정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며 구조조정 채권이 매각 가격을 독립된 기관에서 평가함으로써 원활히 시장에 의한 채권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경영 및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회계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 경영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기준, 즉 스튜어드십 코드의 확산을 통해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데이터를 조사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모바일 포렌식을 자체 도입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자금 세탁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불확실해지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서민 등 취약계층입니다. 민생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정책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촘촘하고 견고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정책 서민금융의 공급 규모를 7조 원으로 확대하고 한부모 가정, 세터민,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고금리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이 보다 낮은 금리의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늘리겠습니다. 청년 대학생의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햇살론의 지원 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구직 장기화로 인해서 구조적 채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 대학생 햇살론의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도 각각 2년씩 연장하겠습니다. 장애인도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통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 애로를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을 전년 대비 6.8조 원을 확대를 해서 총 128조 원을 공급하겠습니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4년간 신보 기보의 보증을 통해서 필요자금을 신속히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 119 프로그램도 신설하겠습니다. 취약차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실직 폐업 등 일시적인 채무 곤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담보권의 실행 절차 진행 전에 차주에 대한 상담을 반드시 의무화하도록 해서 일방적인 주택 경매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연체 발생 시에도 조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두터운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유사수 신행위, 불법 사금융 등 불법 불건전 금융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상품을 계약하고 일정 기간 내에 손해 없이 철회할 수 있는 대상을 대출뿐만 아니라 여타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 사는 기은, 신보 기보를 통한 정책금융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정책금융의 공급 수준을 사상 최대 수준인 187조 원으로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 산업에 85조 원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서민상품 성실 상환자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는 등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금융 분야에서 강화하겠습니다. 창업, 기술 혁신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017년 말까지 기술금융을 대출 80조 원, 투자 1조 원 수준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성장 사다리 펀드 9,400억 원을 추가 조성하고 클라우드 펀딩, 코스닥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 벤처기업,
나아가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개혁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금융개혁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장 점검만 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영업을 개시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서 은행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아울러 신탁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 등 시대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동시에 금융지주회사도 글로벌 수준에 맞춰서 정비하는 과제를 금융개혁 차원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국민들께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계속 출시하겠습니다. 미래 핵심 금융 인프라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등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의 개선, 실물 카드 없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바이오페이 도입 등을 통해서 금융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혁신적 금융 관련 기업들이 규제 부담 없이 사업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금융 규제 테스트 베드도 올해 상반기 중에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금융위원회는 금융 부분의 방파제를 탄탄하게 쌓고 민생 안정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하나하나의 과제들이 다 어렵고 힘든 과제들인데 잘 제도 설계도 되고 또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준 점을 감사드립니다. 아까 저 내용 중에 이제 서민 취약계층이나 또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을 이제 많이 말씀하셨고 또 그런 정책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지원이 돼 있고 제도가 있는 것은 알지만은 실제로는 은행에 가서 어떤 지원 요청을 하면 너무 조건을 까다롭게 따지고 회수를 염두에 둔 이런 조건, 그런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지원을 받기가 어렵더라, 대출을 받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나중에 갚을 능력이 없다는 평가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서민이나 취약계층들은 아예 이런 금융 시스템이나 제도들을 몰라서 또 아예 시도도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도는 있는데 네. 전달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권한대행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민 취약계층은 기본적으로 신용도가 낮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금융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금융기관을 이용한 금융 이용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공공 부분에 의한 정책 서민 금융 공급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5.7조 원을 저희가 공공 부분에서 금융기관 통해서 서민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이것을 올해는 7조 원까지 늘려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단지 그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수요조사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자면 청년이나 대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해야 하는데 주거지가 불안정하고 또 생활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활자금 혹은 임차 보증금을 지원을 강화하고, 또 한부모 가정, 조선 가정의 경우에는 역시 학자금이 제일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학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세터민 같은 경우에는 주거 문제, 또 다문화 가정의 경우는 특히 금융 정보에 얻었기 때문에 불법 고금리 자금에 많이 빠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현장 조사를 통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또 하나 전달 체계, 권한대행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디를 가서 받아야 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작년 9월에 서민금융진흥원을 저희가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로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33개의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구축을 해서 네트워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찾아가면 본인이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금융이 필요하니까 하는 것을 상담을 하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원스톱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 체제입니다. 특히 서민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생활비를 조달해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여러 군데 다닐 수가 없어서 한 군데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이 지원센터를 40개까지 좀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지리적으로 보면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외의 교통으로서 가서 찾아가서 상담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됩니다. 아울러서 고용이나 복지 서비스도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도록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서민금융센터가 같이 입점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더 필요한 복지 분야까지 같이 상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원스톱으로 지원 체계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교육도, 즉 금융을 잘 알아야 이를 이용하실 텐데 금융교육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희가 금융권 전체로 해서 금융교육을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전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서민 취약계층과 같이 금융을 잘 접근하실 수 없는 분들에게 예를 들자면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또 이 세터민들이 계시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을 혹은 대학가라든가 이런 곳을 직접 찾아가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현장 교육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당국은 긴장감을 가지고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국민들이 특히 서민이나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구조 조정 어려운 것을 하고 계시는데 이 기업 구조 조정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통한 지속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